1999년 2월 6일 새벽 고요한 집으로 3명의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최 씨 부부와 유모 할머니의 손발, 입을 청테이프로 묶고 금품을 갈취하던 중 할머니가 사망하자 도주해버렸습니다. 사건 발생 9일 후 경찰은 동네 청년 3명을 범인으로 체포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청년들이 징역을 살게 된 해 11월 부산에서 사건의 진범이 나타나 자백했지만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이 1999년 2월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진범에 대한 제보가 1999년 말에 있었고요. 네. 이듬해인 2000년경에 1차 재심 청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받아들여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재심의 그 문이 더 좁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15년에 2차 재심을 청구했거든요. 근데 재심을 준비할 때만 해도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많이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의 자백은 잠겨 있길래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네. 실제로는 고장나서 문을 잠그질 못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당시 한글을 읽고 쓰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그 자백이 담긴 진술서의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도 함께 부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참 특이하게도 진범과 함께 했습니다. 2002년에 합격했습니다. 한일 월드컵. 한일 월드컵의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기간 중에 2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하. 경쟁자들이 공부를 안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경쟁자들이 네. 집중력이 아마도 네,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1점 차로 합격했거든요. 와. 그래서 월드컵 4강 신화의 어떤 수혜자라고 생각하죠. 한때는 저랑 같이 놀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아이들 비행을 이제 사건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건강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좀 우리가 좋은 기운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거인의 3번째 인생 네컷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지금 하트, 심장이 뛰고 있는. 심박수 뭐 이런 건가요? 제가 형사사건 변호를 많이 했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경험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나쁜 사람으로 정의하고 규정짓지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선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건이 삼내 나라 슈퍼 사건에서 또 저는 이걸 경험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도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 6일 새벽 고요한 집으로 3명의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최 씨 부부와 유모 할머니의 손발, 입을 청테이프로 묶고 금품을 갈취하던 중 할머니가 사망하자 도주해버렸습니다. 사건 발생 9일 후 경찰은 동네 청년 3명을 범인으로 체포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청년들이 징역을 살게 된 해 11월 부산에서 사건의 진범이 나타나 자백했지만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이 1999년 2월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진범에 대한 제보가 1999년 말에 있었고요. 네. 이듬해인 2000년경에 1차 재심 청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받아들여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재심의 그 문이 더 좁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15년에 2차 재심을 청구했거든요. 근데 재심을 준비할 때만 해도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많이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의 자백은 잠겨 있길래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네. 실제로는 고장나서 문을 잠그질 못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당시 한글을
읽고 쓰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그 자백이 담긴 진술서의 문제점들 그런 부분도 함께 부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참 특이하게도 진범과 함께 했습니다.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자백을 했는데 풀려났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과 연락이 닿았고요. 또 그분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까지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재심이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진범이 나타나서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범들은 그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라고 자백을 하고, 강취당했던 피해품인 폐물, 그 폐물의 어떤 형상과 일치되는 진술을 진범이 했었거든요. 또 그분은 법정에서 증언한 데 그친 게 아니라 피해자와 유가족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고요. 사실 피해자는 잊고 싶거든요.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삶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근데 잊고 싶고 지우고 싶은 기억들을 다시 꺼내고 또 법정에서 얘기하고 한다라는 거 쉽지 않고, 또 법원에서 확정한 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범인은 가짜 범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돕는다라는 것도 더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 3대 나라 슈퍼 사건은 그게 가능했죠. 그때는 솔직히 처음에는 좀 솔직히 별 기대감이 없었어요. 좀 죄송하지만. 근데 이제 만나 뵙고 얘기를 하시다가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이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풀어야 되는 거였고, 또 제가 이 사건을 풀어야지 제가 또 편안해질 수 있는 거고, 이제 변호사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그 도움을 드려서 힘이 된다라면 제가 그냥 작은 역할이라도 한다고 하고 했었고, 그때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저희 아들한테 제가 그날 처음으로 그 사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떡할까라고 물어봤더니 딱 그냥 한마디 해야지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시작하게 된 거죠. 진범을 직접 데리고 네, 피해 할머니를 찾아간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잘못된 수사, 잘못된 재판, 잘못된 변호, 잘못들이 상당한데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진범이 자기가 죽인 할머니 산소에 가서 참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뭔가 또 자극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범을 데리고 할머니 산소에 갔었죠. 근데 이제 진범의 어머니가 네. 전화가 걸려와요. 엄마는 왜 거기를 가냐라는 것 같아요. 아들이 걱정되는 거죠. 근데 진범이 엄마를 또 설득하는 거예요. 그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이 우리 엄마의 자식이라고 생각해보라고. 여기 안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엄마를 설득하더라고요. 참 선한 마음이다, 이 또한. 근데 이 진범의 사례를 들었을 때 모든 범죄자들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모든 범죄자들이 그런 어떤 선한 지점이 있지는 또 않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네.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선한 지점을 생각하면서 어떤 변화의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강조하고 싶어요. 한때는 사고를 많이 쳤죠. 그리고 큰 범죄를 저지른 건 맞지만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면 잘 살아갑니다.